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WTO SPS 협정에 대해서 협정문 조항 하나하나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PS 협정문은 다른 WTO 협정문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법률가들이 만든 문안이 되어서 처음에 그 영문 그대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영문을 읽으시면은 해설이 그 머리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SPS는 아시다시피 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입니다. Sanitary라는 것은 동물의 안전, Phytosani타ry는 식물의 안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 생선, 과일, 이런 그 식품들에 어떤 그 병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병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일단 수입을 했는데 수입국 내에서 그러한 병균이 널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는 수입 국민들도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 병균이 퍼져서 수입국 내에서 재배하는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이나 식물, 과일, 곡물 등에 대해서 위생상의 이유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권리를 남용을 해서 이러한 식품이나 곡물, 과일들의 정상적인 수입을 방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규정해 놓은 협정문이 WTO SPS 협정입니다. 그 각 조항부터 살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남짓 되는 협정문입니다. 짧은 협정문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행정적인 조항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조항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먼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2조부터 보겠습니다. 2조는 SPS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SPS 조치는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Only to necessary to protect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해야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PS 협정에 합치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PS 협정은 그 뒤에 3조, 4조, 5조에 걸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나왔습니다. 그 의무에 합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SPS 조치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절대로 SPS 조치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차별이냐? 동일한 조건 또는 유사한 조건에 있는 국가들 간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면, 첫째, 그 WTO 회원국일 수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나라 말고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들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습니다. SPS 관한한. 그러면 이 A, B, C, D 국가들을 차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 그 자기들의 their own territory입니다. 수입국의 테리토리와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들 간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차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SPS 조치를 적용하면서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수출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SPS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별이죠. 적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SPS 조치라고는 하면서 실제 목적은 정상적인 교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수단, disguised라고 되어 있죠. 위장된 제한입니다. 국제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위장된 형태로 SPS 조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SPS 조치, 이 SPS 협정에 합치되는 조치라야지 가트 20조 B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트 20조 B항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압니다. 가트에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해 놨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조에 적어 놨는데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식물 건강에 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SPS 협정에 합체가 되어야지 그 가트 20조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 놨습니다. 3번은 하모니제이션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그 동일한 SPS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나라들이 수입국들이 다수의 수입국들이 자국의 그 SPS 수입 조치, 그 SPS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아주 엄한 조건을 취할 수가 있고 어떤 나라는 중간 정도 또는 어떤 나라는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SPS 상황에 대해서 각국이 취하는 조치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예측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한 경우를 방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상황의 동식물 건강에 관한 상황이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응 조치는 어느 나라가 취하든 좀 일관되고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SPS 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SPS 상황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또는 뭐 권고가 있다면 그 권고에 기반을 해줘야 됩니다. 근거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SPS 조치는 아까 그 2조에서 나왔죠. necessary 요건과 consistent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치는 취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적어놨죠. 과학적으로 정당화해야 됩니다. 왜 국제 기준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취하려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정당화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는 5조, 뒤에 나옵니다. 5조에 적혀져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수입국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조는 에퀴벌런스, 동등성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에퀴벌런스란 얘기는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그 SPS 조치를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등성을 가급적이면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수입국 A에 대해서 수출국 B가 입증을 했습니다. 수입국 A가 어떠한 그 SPS 조치를 취했는데 수출국 B는 수출국 B에서 취하고 있는 SPS 조치가 수출국 A가 취하려고 하는 달성하려고 하는 적정한 보호 수준, 수출국 A가 수출국 A의 SPS 조치를 취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그 적정한 보호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호 수준을 수출국 A의 조치 수입국 A의 조치 말고 수출국 B의 조치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수출국이 입증을 할 경우에는 그 수출국 B의 조치를 인정을 해줘라. 그 동등하다고 인정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수출국이 수입국의 적정한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수입국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절하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등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SPS 조치가 무엇인지 또는 수출국의 조치가 수입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등하다고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국에 대해서는 동등하다고 입증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할 테고, 수입국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타당한지 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상호 양자 간에 또는 필요할 경우엔 다자 간에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자 간 다자 간의 협상을 한쪽이 요구를 하면은 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4번은 위험평가와 적정 보호 수준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5조에, 그렇죠? 2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5조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적정 보호 수준 결정을 충족을 하면은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조에 나오는 겁니다. SPS 조치는 취하려고 하는 나라의 막연한 정책적인 목적 또는 추론, 위험성, 근거 없는 위험성에 대한 예단,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식물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근거를 해서 SPS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SPS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나라는 그 동식물 건강에 대한 위해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시행을 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조건을 쭉 적어놨습니다. 국제적인 어세스먼트를 하는 기술이 있는지, 또는 입수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런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를 해서 위험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평가,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그 SPS 조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보호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호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보호 수준을 결정을 하는데 자의적이거나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보호 수준의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 수준의 구별이 부당한 차별이나 또는 그 국제 교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위장적인 수단에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단을 해서 반드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은, 구별은 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죠. 마지막입니다. shall not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적정 수준. 어떤 수입 SPS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나라가 달성하려고 하는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그 적정 수준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 조치는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험평가 적정 보호 수준 결정 5조가 지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그럼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SPS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방사성과 관련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이 얼만큼 그 조사가 수여야지만 위험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또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국제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일반 식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보호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한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찝찝하지요. 방사능이 쪼여 있고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식품이나 곡물이나 과일을 부탁되고 또 수입을 막연히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찜찜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수입국에서는 우선 SPS 조치를 적용을 해서 수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인 정보 수집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잠정적으로 취한 SPS 조치를 계속해도 좋은 것인지 또는 완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폐지해도 좋을 것인지라는 재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우선 잠정적인 그 SPS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국의 SPS 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구제 기준이 아닙니다. 국제 기준입니다. 오태놨네요. 국제 기준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되는 수출국은 그 수입국에 대해서 SPS 조치를 취한 나라에 대해서 그 SPS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SPS 조치국은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적으로는 리저널 컨디션, 어떠한 그 SPS 상황이 어떤 특정 국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일정한 지역에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 경우,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하는 그 SPS에 관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잘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shall be adapted to SPS characters of 해당 상품 발원지. 자, 규제를 하려고 하는 해당 상품의 발원지 또는 운송 예정지에 그 SPS 상황이 더 엄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화된 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SPS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어댑테이션을 하라,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 캐릭터리스트를 평가를 할 때 특정한 질병과 병균이 어느 정도 심하게 창궐을 했는지 없는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인지, 박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해당되는 그 병균이나 특정한 질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질병을 그러한 그 지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 지오그래피, 지질적인 상황, 그리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또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그 생태계 환경들, 그리고 모니터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적절하게 고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국은 이러한 그 DFA죠. Disease Free Area입니다. DFA에 대한 관련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수입국이 조사를 할 경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외국에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그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SPS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좋다. 우리나라가 돼지에 관한 질병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제주도는 우리 본토에서도 떨어져 있고, 제주도에서는 아무
그 생태계도 우리 그 본토와 다르고 충분한 그 통제 시스템도 이미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도는 그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제주도를 DFA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주도산 돼지 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해라. SPS 조치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우리나라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 DFA 관련 자료, 제주도의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수입국이 제주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방문한다든지 이러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적절하게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타 이제 다른 조항은 어떤 나라가 SPS 조치를 취했으면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WTO의 SPS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통보를 하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이 그 내용을 즉각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SPS 상황에 대해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나라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그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을 하고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SPS 조치를 취할 때 specialized, 특별하고 differentiated, 차별화되어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라는 그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WTO의 DSU라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에 사항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 그 규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 WTO SPS 협정에 관한 그 협정문입니다.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강의로 끝나셔서는 안 되고 협정문을 읽을 정도의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원문 협정문을 영문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록은 자막으로 나갔겠습니다만은 저희 산업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강의록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고 관련되는 그 협정문 판례, 분쟁 판례들도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